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격 차별화 부분에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기존 가격 차별화를 뛰어넘는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이렇게 5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가격 차별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격 차별화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 차별화입니다. 가격 차별화는 말 그대로 똑같은 상품을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구매 상황이나 수요자의 형태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willingness to pay의 근간에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기업의 최대의 프로핏을 내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의 가격으로 동일하게 한다면 니즈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격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별화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조조 할인이나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어차피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노는 방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한 명을 더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수 있게 조조 할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놀이공원 역시 몇 살 이하의 어린이는 보통 성인과 함께 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놀이공원에 오게 되면 무조건 돈을 먹는 것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내 몸이 피곤하게 이코노미로 오지 말고 피곤한 만큼을 돈으로 사겠다라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타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빅맥 지수 같은 것을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와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이 다르듯이 유튜브 프리미엄 역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물가라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클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가격 차별화하면 클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였던 게, 메시 이전에 여성 고객 무료 입장 이런 거 한 번씩은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은 클럽이라는 곳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비율이 잘 맞아야지 서로 재밌게 놀 수 있고, 사람이 너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이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끌게 하기 위해서 클럽 역시 여성분에게는 무료 입장 이벤트나 10시 정도 특정한 시간 이전에는 무료 입장을 하게 돼서 가격 차별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비처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단품에 비해서 패키지로 했을 때 싸게 해주고, 또한 코카콜라 역시 자판기에서 단위 1달러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 룸서비스로 시키면은 아마 5달러가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룸서비스를 시키는 사람의 유형은 나가서 괜히 움직이고 땀 흘리는 게 싫다라는 사람들은 본인의 willingness to pay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할 것이고,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대학원생들이면은 학생으로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가격 차별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구나 다 가격 차별화를 한다면 수요 없는 공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특정한 금액 이상으로 높게 팔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물건이라면 아무도 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지배력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willingness to pay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맞게 프라이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간에서 싸게 사서 다시 파는 일종의 되팔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금액을 낮게 사서 높게 팔아버리는 중간자가 있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별화와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말 그대로 가격을 탄력적으로 변동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가격 차별화와 그럼 대체 뭐가 다르냐, 어차피 똑같이 조조 할인도 그 시간에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조조 할인이라는 건 아침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호텔에서 해피아워로 지정된 시간에는 바에서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낮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봄, 가을에는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싸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공식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가격 차별화와의 다른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특징은 1분 1초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 모여서 해당 상황에 맞게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고, 또한 그거에 맞게 가격이 아주 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는 아마도 실시간 경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얼마, 나 100원, 나 200원, 넌 300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금액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고, 필요 없으면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표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인기와 거래 시점 등에 따라서 안표 가격도 BTS 콘서트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금액에 살려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의 인기가 많다는 얘기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실제로 적용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먼저는 프라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프라이스 라인은 미국의 호텔이나 렌트카를 예약을 해주는 업체인데, 보통은 저희가 호텔을 예약할 때 호텔이 이 방은 얼마입니다. 프라이스 라인은 획기적으로 NYOP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얼마에 묵고 싶은지 우리한테 알려줘, 우리가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역제한을 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운이 좋다면은 정말 호텔을 모텔보다 안 되는 가격에도 묵게 되면서 입소문 많이 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아마존 역시 경쟁사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얼마에 파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싸게 팔게, 실시간으로 금액이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성공을 바탕으로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의 폐점률이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러한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라인이나 아마존처럼 온라인에서의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성공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야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소비자도 그 정보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낮은 전환 비용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격을 변경할 때마다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이번 학기에 가장 기억이 남았던 전환 비용의 예시였던, 새로운 여자친구로 갈 거면 귀찮으니까 그냥 예전이 낫겠지 라는 것처럼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의 입장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표를 실제로 도입화한 건데요. 몇 시에 하고 며칠 날 하고, 그리고 상대팀과의 전적이 예를 들어서 좋으면은 더욱더 그 게임에 인기가 많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도입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게 하는 그러한 티켓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 업체들은 모두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동 거리 기반으로 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리라도 택시의 대수, 소비자의 수, 그거에 맞게 같은 거리라도 탄력적으로 요금제가 운영되게 됩니다. 또한 주차하는 업체 중에 팍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IoT를 통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데, 빈자리의 개수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쯤 되면은 다른 차가 오겠네, 그럼 더 비싸게 받아도 되겠다, 이러한 1분 1초에 왔다 갔다 하는 실시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같은 주차 위치라도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광고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에 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광고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 때문에 사게 됐는지 하는 정량적인 분석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광고주의 주관적인 취향과 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매틱 광고 방식에서는 구글 애드센스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사람이 뭐가 관심이 있구나, 그럼 이거를 보여줘야지 하는 부분에 알고리즘을 잘 파악을 해서 노출당, 클릭당, 활동당 이런 부분으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광고주와 그리고 광고를 게시하는 쪽이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어떻게 확산되었을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반 자체는 스마트폰의 보편화인 것 같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투지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적어지고, 전 세계로 봤을 때 5천만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반적으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단순하게 공급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대체 뭘 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세 개가 모두 발전을 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늘어나며 기반과 기술이 굉장히 잘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 차별화와의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었던 기존 가격 차별화는 공급자가 우선이 됩니다. 수직적인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수평적으로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고의 것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격 차별화의 경우에는 가격 결정하는 데이터가 과거의 수요 통계를 집중적으로 봤지만, 지금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바뀌어가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나믹 프라이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던 두 가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평균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서 교통 체증 해소와 사용자 편익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것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래매틱 광고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위쪽이 기존 전통적인 방법, 아래가 프로그래매틱 광고인데, 광고주의 총 예산은 떨어졌고 매체사의 이득은 더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대신하게 되면서 최종 매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광고주도 중간에 끼어 있었던 애드 네트워크 같은 부분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광고주와 매체사 모두 이득이 높아지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효율적인 이유는 가치평가의 정확성이라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이거 내 감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라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얼마고 그 가치를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일지, 사람 하나하나에게 퍼스널라이즈드 프라이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에서 효율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때문에 앞으로 Io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메인스트림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더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만을 고집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